네, 그 아날로그 출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출력에서 아날로그 출력을 보면 어, 디지털 출력에서는 하이를 하거나 로우를 하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로 1 혹은 0으로 출력하는 값을 디지털 출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ED를 켜거나 끄거나 하는 이런 일을 수행할 때 디지털 리드를 썼죠. 자, 이번에는 그 LED를 켜는데 LED를 그냥 밝게 켜는 게 아니라 뭐 점점 밝아지게 한다든지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점점 밝게 한다든지 주위의 소음에 따라서 밝기를 5단계로 구분한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서브 모터를 특정한 각도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아날로그 출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과 0이 아니라 켜거나 끄거나가 아니라 아날로그와 유사한 형태로 출력을 하고자 할 때 일단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값을 보면 디지털은 이렇게 1과 0이라고 하면 아날로그는 다양한 값을 갖는 이런 값들을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값의 크기가 이렇게 다양한 값을 가질 때 우리는 아날로그라고 하는데 이 아날로그를 아두이노에서 유사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펄스폭 변조라고 해요.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일종의 변조의 방식입니다. 변조의 방식으로 아날로그 값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변조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있는데 모터를 돌리고 정지시키고가 아니라 점점 빨리 돌렸다가 천천히 돌렸다가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압을 5V가 있는데 이 5V를 0V에서 점점 올렸다가 다시 0V로 낮추면 어느 수준 이상에서 모터가 천천히 돌기 시작해서 다시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천천히 돌다가 정지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변조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펄스폭 변조는 그런 형태의 변조가 아니라 5V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켰을 때 5V는 유지를 하는데 켰다가 껐다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 킨다라고 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켜져 있는 게 된다면 50%만 켠다라고 하면 켜 있는 시간과 꺼져 있는 시간이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켰다가 껐다를 빠른 속도로 반복하게 되면 LED의 밝기가 반이 밝게 되는 이런 형태의 출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값을 점점 증가시켰다가 감소시키는데 이것을 전압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펄스의 폭으로 이렇게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켜져 있는 시간의 길이 혹은 꺼져 있는 시간의 길이를 켜져 있는 시간과 꺼져 있는 이 시간의 비율로 이 높이를, 세기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게 펄스폭 변조가 되겠죠. 그리고 최대값은 255, 그리고 최소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최대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127일 때에 50% 온이 지속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출력의 기본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디지털 라이트는 여기 디지털 라이트 핀 번호 하이 혹은 로우였어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두 가지의 인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하고 괄호 속에 핀 번호, 어떤 핀을 아날로그 라이트 할 건지, 그리고 그 값을 얼마로 설정할 건지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수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가 있는데요.
한번 지금 아날로그 라이트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 파일은 지금 업로딩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업로딩을 같이 해보면요, 확인하시고 업로드, 그 다음에 플러스는 플러스에 연결하고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에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LED를 하나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연결하고요. 자, 위쪽에 플러스, 아래쪽에 마이너스 쪽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짧은 달이 있는 쪽에다가 저항을 하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고, 자, 10번 핀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두이노에 물결 표시가 있는 게 지금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입니다. 이 물결 표시가 PWM을 수행 가능한 핀이라고 여기에 보시면 물결 표시가 있는 게 PWM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드에서는 10번을 사용했기 때문에 긴 다리에 10번을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밝기 차이가 사실 모니터상이라서 크게 안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금 더 변경을 해볼까요? 여기를 100 정도만 한번 해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간혹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이제 PWM이라고 표시된 핀들 이외에 사용했을 때 정확하게 수행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더 이제 표현이 조금 더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심화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과제를 보도록 하면, 아날로그 라이트를 이용해서 모터의 속도를 재어 보시오 했습니다. 앞전에는 아날로그 라이트를, 디지털 라이트를 이용해서 모터를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하는 활동을 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자, 모터의 두 핀을 자, 이거는 제거를 하고요. 한쪽은 그라운드, 한쪽은 10번 핀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돌았다가 천천히 돌았다가 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너무 빨리 지금 돌고 있어서 1초로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두 개의 모터를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었을 때에 두 개의 모터에 둘 다 255라고 한다라고 해서 RC카가 직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압은 동일하게 5V가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모터의 미세한 차이 때문에 돌아가는 속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럴 때에 200 여기에 값들을 수정해서 수정한 값을 통해서 실제로 결과적으로 두 개의 바퀴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동차가 정확하게 직선을 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요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255라고 하면 두 개의 모터가 동일하게 돌아가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반만큼 회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반만큼 270만 주어진다라고 해서 정확히 반만큼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 로봇의 무게라든지 바퀴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받는 힘에 따라서 회전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로봇이 RC카가 회전하는 것을 눈으로 관찰하면서 이 값들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날로그 라이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